이번 시간은 기초 익히기 2단계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원유근 수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행지도법사인 원유근 수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후천선 명상수행법 기초 익히기 첫 번째 시간으로 수행 공간과 복장, 청수 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수행 시 기본적인 원십자 그리기하고 호흡, 그 다음에 이제 하단전의 의식을 집중을 하기,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원십자. 자,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 제일 먼저 원십자를 긋고 앉습니다. 자, 원십자라는 건 뭐냐면은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본래의 정십자를 말합니다. 원십자는 로마인들이 죄수들을 형틀에 묶고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제 오리지널 크로스라고 합니다. 지구촌에는 원십자가 어디에나 있고 원십자 문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럼 원십자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자, 우주는 사정방, 동서남북 사정방 네 곳을 향해서 반듯한 방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주 생명의 본성이 바로 반듯한 것, 바로 이제 사정방입니다. 자, 이 원십자 문화는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원십자 사정방이 이 명상 수행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의 의식 현상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정방의 정신 혼백이다. 정남북의 정과 신이 체가 되고 정동서의 혼과 넋이 용이 된다. 그래서 우주의 원십자, 동서남북의 원십자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도표를 보면은 우주에는 정신 혼백이 있습니다. 인간은 소우주, 소천지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정신 혼백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북방, 신장이 위치하는 곳, 여기가 정이고요. 맨 밑에 남방, 심장이 위치하는 곳, 여기에 신이 있습니다. 좌측에는 간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여기에 이제 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폐가 있는 곳, 여기에 백이 있습니다. 좌우의 위치는 해부학적인 위치가 아니라 기능적인 위치입니다. 그래서 수직으로는 정신, 그 다음에 수평으로는 혼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정신 혼백이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서 말씀하신 오장육부 통제 공부로 정신 혼백을 바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사정방의 공력을 성취하는 공부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이번에 천지 비밀을 공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십자 수행법입니다. 자,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우선 남방, 남쪽을 향해서 앉고 원을 그리고, 그리고 동서남북의 사정방에 원십자를 그려라. 그거는 마음으로 그리면 된다. 그래서 생각을 늘 사정방에 방정한 생각을 하면은 사람 마음이 여의주가 된다. 자, 다시 말하면은 원을 딱 그리고 눈을 감아라. 그리고 마음으로 사정방에 원십자를 그려놓고 그 중심점에 딱 앉는 것입니다. 자, 이 점에 들어가야 공부가 그냥 열립니다. 여기가 바로 영영 좌표죠. 자, 이 좌표를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 좌표는 이 우주의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우주 암호판이다. 이 자리는 우리가 본체 언어로는 우주의 절대 진리 근원인 무극자리고 동시에 태극자리입니다. 또 인사로 보면 그것을 황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조화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자, 그림을 보면은요, 첫 번째 우리가 눈을 지그시 감고요. 두 번째는 동서남북 사정방을 이렇게 그립니다. 세 번째는 반듯한 이렇게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중앙에 영영 좌표를 이제 찍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우리 몸 제일 아래 이제 회음, 이 회음 자리를 이 영영 좌표에 딱 맞춰서 앉는 것입니다. 자, 회음 자리는 우리가 인체에서 가장 기운이 이제 모여 있는, 그래서 이제 모을 회자, 우리가 음양이라고 할 때 바로 이제 가장 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주의 원십자를 이렇게 생각으로 딱 긋고 그 중심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정성스럽게 주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야 무국의 그 조화바다 속에 있는 풍한 우주를 채우고도 남는 그 빛이 내가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하단전이 이렇게 열리면서 내 몸에 들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단전하고 회음부에 있는 그 기운이 쭉 올라오면서 내 머리를 채우고 그게 우리 그 속에 기맥이 다 열리고 또 단전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좌표가 흔들립니다. 자, 그렇지만은 우주 원십자를 그리고 그 원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을 읽다 보면은 자기의 의지와 마음으로 잡념이 떨어지면서 좌표가 다시 조정이 됩니다. 잘 잡으려고 집착하지 않아도 이제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방석에 앉아갖고 이 원십자를 긋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매번 수행할 때 그렇고요. 자, 그렇게 해야 잡념이 끊어지고 우리가 우주의 무국의 조화바다 속으로 한순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호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리가 숨결은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생명의 가이드라인이면서 생명선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살아있다는 그 증표 자체가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목숨이라는 말도 결국은 사람이 목에서 숨이 끊어지면 죽는다, 뭐 그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숨결을 좀 더 신성스럽게 해야 되는데요. 자, 호흡에는 보통 내호흡과 외호흡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코로다가 하면서 이게 빨아들이면은 이제 공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밖에서 이렇게 그 외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외호흡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면의 의식으로 이제 안에 있는 기를 끌어올리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내호흡과 외호흡이 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경계에서 주문을 읽으면은 이렇게 주문의 빛이 뭉쳐져서 우리 하단에 배곡 같은 알이 생깁니다. 자, 그렇지만 잡념을 갖고 이제 그래서 호흡을 하면은 이게 제대로 수행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이 코로 쉬는 그 호흡, 이렇게 가슴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흉식 호흡을 위주로 살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고 결국은 무병장수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인체 수직으로 있는 이 충맥을 근본으로 해서 아랫배가 쑥 해서 약간 당기는 정도로 해갖고 회음부까지 숨결을 깊게 쉬면은 숨이 이렇게 약간 느려지면서 산소가 우리 몸 내부 깊숙한 것 같이 스며들면서 이렇게 한 1, 2, 3분 사이에 이게 몸이 맑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개운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단박에 나타납니다. 자, 그에 또 꺾어서 들이마시면서 쭉 올라가고 이게 머리 백회까지 이렇게 들이마시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극즉 반으로 꺾어질 때 거기에서 뭐 2초, 3초, 한 5초 얼마를 잠깐 쉬면은 마치 정지한 듯 정지된 듯 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자연과 일체가 되는 의식의 깨어남 현상이 있습니다. 자, 호흡을 하는데 잡념을 갖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이제 현상으로 말할 때 보통 범식과 진식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범식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탯줄이 잘리면서 이렇게 한 인간으로 태어나갖고 지금처럼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진식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호흡이거든요. 이때는 모체와 하나가 되고 대자연과 어우러지는 그런 본능적인 숨, 이제 신성한 숨을 쉬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인맥과 동맥, 임동맥으로 몸의 전체 회로로 숨을 쉬었기 때문에 탯줄이 떨어지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우리가 범식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범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좋은 생각이든 뭐 나쁜 생각이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숨을 쉬는 것입니다.
뭐 막 씩씩거리고 뭐 노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막 몸을 태워서 그만큼 빨리 죽게 되는 거죠. 하여간 범식은 우리 진리적인 인간하고는 정반대인 우리가 인간이라는 동물로 살다가 죽게 하는 그런 창생의 호흡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진식 호흡은 이제 무엇인가? 자, 진식은 참 진짜 숨쉴 식자로 우리가 참된 호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true breathing. 자, 이를 도가 신선문화 서적은 어머니 뱃속 태아의 호흡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태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제님의 호흡법은 그런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넘어서 문자 그대로 진식입니다. 자, 일체 생각을 다 끊고 참된 삼신과 하나 되는 호흡법. 그래서 삼신호흡법입니다. 또 진식은 우리 신의 숨결이라 해서 신식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제 공부가 되려면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결론은 진식은 참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자, 분별의식을 가지고 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다 범식이다. 자, 그래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이게 진식의 첫 번째 대전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진식은 잡념이 끊어진 호흡입니다. 이게 진식이 잘 되면은 공부가 굉장히 빨라지죠. 아주 차분하게 가라앉은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플라즈마 상태에서 그냥 멘탈 스크린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은 나를 보호해주는 신명도 천지망량신이 나타나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단전 의식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행은 보통 우리가 내 몸을 정화를 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축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창구가 어디냐? 그게 바로 하단과 상단입니다. 하단은 우리 몸속에 배꼽 아래 5cm 정도에서 저 안쪽 3분의 2 지점에 하단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신장의 정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제일 그 머리 꼭대기에는 태양과 같은 조물주의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자, 그거를 머리에 있는 신을 환단곡에서는 조화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천상 도통 신선 세계에서는 태허령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상단에 있는 태허령님의 조화 세계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송과선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츰 배울 거고요. 자, 하단전에 있는 그 추상의 공간. 여기는 몸을 해부학적으로 절개를 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상단과 하단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자, 상단과 하단을 이것은 태극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양의 양극으로 바로 아래 하단은 우리가 기가 드나드는 기의 통로고 위에 상단은 이제 신명들이 신도의 통로이다. 그래서 하단은 이 우주의 기, 이 기의 빛을 축적하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고 상단도 물론 기를 쌓는 것이지만 여기는 정화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갖고 정단은 우리 하단은 맑은 기의 빛을 뭉치고 그 하단의 정에서 기를 생합니다. 우리 몸의 하단과 상단의 기운을 얼마나 뭉치느냐에 따라서 최종 결과로 이 가슴에 있는 명단이 제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자, 이 상단과 하단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수행을 하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수행의 조화 세계로 들어가는데 아주 매우 결정적인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처음 공부할 때는 하단, 이 정단을 우리가 단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단이 잘 뭉쳐지고 뚫리면은 상단을 뚫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 건강이 무너진 사람, 뭐 목소리가 죽은 사람, 뭐 신장과 간, 여기가 나쁜 사람, 이 사람 등은 이렇게 하단을 강화하는 것이 이것을 자꾸 하면은 우리가 건강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면역력이 증진이 되고, 몸의 회복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자, 하단에 기운을 넣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아랫배가 약간 들어간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주문을 읽는데, 자, 이때는 계속 이렇게 내쉬면서 하는 것입니다. 100%. 자,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자, 진식 숨을 쉬면서 이 아랫배를 안쪽으로 당기면서 주문 기운을 그 안에다가 톡톡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송을 할 때 이게 도공음악을 틀어놓고 이걸 할 때 의식을 이 주문 소리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아랫배를 이렇게 안으로 당긴 상태에서 손짓으로 주문의 조합 기운을 하단전에다가 막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문을 생각으로 읽고 입을 꽉 다물고 코로 숨을 쉰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배가 좀 더 깊이 들어간다. 이것은 약간 의도적으로 당겨지는 겁니다. 자, 그때 기운을 툭툭 쳐 넣으면 됩니다. 이게 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좀 뭐 뱃살이 좀 찌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어가거든요. 자, 그 사람들도 그러나 자꾸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몸에 이 하단전에는 은밀한 집이 있어요. 자, 공부를 해서 정단 기운을 잘 뭉치고 나면은 이 갈색으로 하단의 둥지에 배곡 같은 마치 새알 같은 그런 알이 하나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알은 이게 바로 빛덩어리거든요. 빛. 자, 이 빛 기운이 이게 터지면은 알이 터지면은 이게 거기서 꽃이 핍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말도 있지만 인간 꽃이 처음 피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은 우리가 8잎으로 되어 있고 자기의 정성과 열정에 따라서 꽃잎이 피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은밀한 집인 정단에다가 기운을 뭉칠 때 뭐 잡념을 가지고 한다든가 뭐 딴 생각을 가지고 한다든가 또 뭐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든가 그러면은 나중에 꽃이 필 때 뭐 꽃이 꺾어지기도 하고 시들게 되기도 합니다.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단 형성의 비밀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단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해서 우리가 정단 만들기 100일 운동이니까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